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있으실 텐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 끝내면, 일전에 벌어졌던 이러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을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볼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또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을 해두고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하나 싶더니 떨어지고 또 반등하나 싶더니 또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자,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특정 증권사들의 악의적인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위치에서 이슈가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과 지금 시점에서 호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것,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 구간 안에서 악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또 현재 구간 안에서 악재가 나타났을 때 또 다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고가 대비해서 30%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점에서만큼은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하락 변동성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호재가 나타났을 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면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악재가 나타났을 때는 급락하는 움직임, 호재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서 하락 변동성을 오히려 키워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 변동성을 키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이슈가 나타날 건지, 그 이슈가 어떠한 주가 변동성을 만들 건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가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절대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에다가 이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HBM 관련해서 핵심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HBM3에 대한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HBM3 관련해서 퀄테스트 관련해서 포기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평택 공장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사가 마무리가 됐고 외신 보도를 통해서 실사가 통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또 일전에 HBM3에 대해서 12단 관련해서 공급 확대를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퀄 테스트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자,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HBM 뿐만 아니라 HBM3뿐만 아니라 HBM4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우리가 호재에 대한 부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자, 폭등하는 움직임,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HBM4 관련해서 10나노 6세대 D램에 대한 첫 수율을 확보했다. HBM4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 가운데서 4나노를 승부를 보겠다, 비용이 오르더라도 고성능 저전력을 실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7, 8나노를 건너뛰고 나서 4나노로 바로 승부를 보겠다. 결국에는 HBM3는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도 HBM4부터는 동등한 입장에서 또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게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TSMC 5나노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내년까지는 HBM3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HBM4부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대한 우려감은 전부 다 반영되어 있다. 이제는 HBM4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HBM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42%, 하이닉스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HBM3 그리고 HBM4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4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을 더해서 GDDR로 NVIDIA를 뚫는다, 자, 이런 또 이슈가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자, 24기가에 대한 GDDR7 D램을 개발을 완료했고 업계 최고 사양 존재감이 있다. 연내 주요 GPU 고객사의 검증을 시작했다. 내년 초에 상용화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HBM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GDDR에 대한 이 이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넥스트 HBM을 불리고 있는 이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겨울이 오네 뭐네, 그리고 맥쿼리 증권 쪽에서도 반토막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이렇게 레포트를 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오늘장에서도 자,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 안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변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확인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엄청난 물량을 던졌던 이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3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초래가 됐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전에 보여줬던 이 매도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이들도 매도의 영역이 아니라 저가의 영역이다. 추가적으로 자, 매수에 대한 이 부분을 자,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맥쿼리 증권도 마찬가지였죠. 맥쿼리 증권도 매도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던졌지만 보시면 3거래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또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이들도 매도의 물량이 씨가 말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자,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어딘가 뭐를 바닥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전에도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만큼은 지지하겠지 이런 생각에 7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서 막연하게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6만 원을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여드려 보면 6만 원을 이탈한 상태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반등하겠지 이런 심리로 개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을 막연하게 담는 게 아니라 이 추세적인 여부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계시다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추세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시점이 와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시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료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과도하게 하락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부분들 우려감이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예수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또 상승한다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디서 대응을 해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언제는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반도체 겨울에 온다고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열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이 공간에 더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과 함께 계시다 보면 그래도 불안감을 조금 축소해 가시면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간에도 1200분까지 입장해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함께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저도 분석을 더욱더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남겨주신 분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삼성전자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관까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정우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행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종목 급등 전에 또 미리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엇박자 타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도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고 매도했다가 반등하는 거 보고 후회하시면 또 안 되는 것처럼 이 종목도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미리 준비하고 나서 급등할 때 우리가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